안녕하세요, 박시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중에 나온 부당한 보정명령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통해 기각 취소 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께서 저희 카페에 글을 남겨주셨어요. 본인이 어떻게 해서 빚을 졌는지, 그리고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이분은 40대 초반의 남성분이신데 기혼이셨고 미성년 자녀 1명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다가 코로나 그리고 업계 불황이 겹쳐가지고 회생을 결심하시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했는데 한 달 동안 접수가 안 돼가지고 추심도 받으시고 하시다가 저희가 맡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천 사건이었는데 저희가 3월 19일 날 사건 위임 계약을 하고 3월 23일에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금지 명령이 며칠 후에 나왔고 최초 보정이 4월 26일인가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정의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내용의 보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따라도 될 법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일부는 따르고 일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보정서를 통해서 소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 사건의 진행 내역 폴더인데 3월 23일 접수를 했고 이후에 보정 나오고 보정을 했다는 내용, 그리고 2차, 3차, 4차까지 가는 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정서 외에도 제가 따로 의견서를 제출해서 회생위원회 생각을 좀 바꾸려고 했는데 저희가 통화도 했지만 이 회생위원회 생각이 너무 완고한 겁니다. 이럴 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회생위원회 보정을 아예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취하하고 재신청을 하든지 마지막으로 기각 결정을 받고 항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3가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받아들이는 거는 변제금이 올라가면 수행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취하했다가 재신청을 하는 것도 관한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 힘든 경우가 더 많고요. 재신청을 하면 일단 안 좋게 보고 금지도 받기 힘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각 결정을 받고 항고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방법인데, 왜냐하면 같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판단을 잘 안 바꿔줍니다. 그리고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는 걸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사건이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릅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당한 보정이라고 생각을 해도 항고의 방법을 택하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당사자분과 계속 상의를 했고 이분은 너무 힘드시니까 이제 계속 한숨만 내쉬고 이랬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기각받고 항고하자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기다렸는데 예상대로 회생위원은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이 서류가 회생위원 기각 의견서입니다. 기각 사유에 2021년 6월 15일자 보정권고 1, 2항을 반영한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고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데 해당해서 기각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법원에 올린 겁니다. 결국 사건은 6월 29일 날 기각 결정이 납니다.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항고장 작업에 돌입했고 7월 12일 날 즉시 항고를 했습니다. 결정문을 송달해주는 경우에는 즉시 항고 기간이 7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움직여야 되고요. 이 즉시 항고장의 포인트는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회생위원회 의견과 달리 우리는 보정을 했다는 점입니다. 개인 파산에 대한 대법원 판례이긴 한데 보시면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파산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보정을 했다는 점을 부각했고 그 다음으로는 회생위원회 보정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점을 부각을 했습니다. 이 문서가 그 즉시 항고장입니다. 항고 이후에 회생위원 기각 의견의 내용이 이러하다. 그런데 그 회생위원이 문제 삼고 있는 보정의 내용은 이러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대리인이 충분히 몇 차례에 걸쳐서 소명을 했다는 점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이 내용 뒤에 보정의 내용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입니다. 이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이사 날짜가 겹치는 바람에 임차보증금을 장모님한테 빌렸었거든요. 그것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고 국민연금 납부액이나 노란우산 납부액을 다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는 내용의 보정을 냈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보정 자체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썼고요. 즉시 항고장에 이 내용을 다 담은 이유는 재판부가 이 즉시 항고장만 보고도 이 사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세하게 쓰지 않으면 판사님이 결국 사건 기록을 다 뒤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결정이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결정을 받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 겁니다. 이 즉시 항고장을 7월 12일 날 제출했는데
7월 15일 3일 만에 기각 취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결정, 위 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이 2021년 6월 29일자로 한 개인회생 절차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입니다. 이유는 채무자의 즉시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입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3일 만에 기각 취소 결정을 해준 거는 참 기적 같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기각 취소해 준 적이 있나 싶고, 또 기각 취소를 해주면서 기존의 회생위원도 새 회생위원으로 교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 보정이 나왔는데 기존에 저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던 보정을 다 삭제하고 올렸던 변제금도 내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하면서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첫째는 담당 판사님, 회생위원이 의견이 있었다고 해도 결국 본인이 내렸던 기각 결정이거든요. 이걸 스스로, 그것도 이렇게 빨리 바꿔주시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사자분, 이 의뢰인분은 본인이 처하신 상황이 못마땅할 법도 한데 저희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계속 믿어주셨어요. 이런 의뢰인분들은 저희가 더 감사하고 더 힘이 나게 마련입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개시가 났고 채권자 집회도 무사히 마쳤기 때문에 곧 인가가 날 겁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부당한 보정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로 다툰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회생위원이나 관주인분들은 적은 보수에도 수고를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가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심정은 항고해가지고 판례를 남기고 싶지만, 항고를 하면 개시 결정 혹은 금지 명령으로 막았던 추심이나 집행을 다시 받게 되고 그 기간도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선택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결국 답답한 보정이 나와도 맞추게 되고 이게 관행으로 굳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의 보정명령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 내용을 잘 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고요. 입법적으로는 기각 결정에 항고할 때 금지 명령의 효력을 필요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